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바이오 기술 개발자고요. 좌우명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바이오 기술 개발자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 장래 희망이 바이오 기술 개발자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바이오 기술 개발의 매력을 느낀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인터넷을 하다가 줄기세포 같은 바이오 기술에 대해 그 기술 덕분에 많은 환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때부터 바이오 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배드민턴, 학교생활 충실형, 생명과학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채우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저도 우리 학생 키워드를 생명과학, 전공적합성, 학종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해 봤는데요.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의 생명과학을 상당히 이제 좋아하고 또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고요. 생명과학과 관련된 대학 학과를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반드시 꼭 들어갔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좀 담고 있어서 제가 이제 학종이라는 키워드도 선택했고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나 또는 이제 뭐 정시 성적 이렇게 봐서는 아마 대학 진학이 목표 대학 진학이 좀 수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우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학교생활 충실형, 그다음에 적극적인 진로 탐색, 그리고 생물, 생명, 전공 연계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과의 연계도가 교과 성적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종합 의견을 좀 참고해서 전체적인 생기부를 분석해 보니까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었고요. 또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서 위의 키워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이정현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키워드도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배드민턴, 그리고 과학 잡지부, 그리고 다독상을 키워드로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그 전교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즉 배드민턴 대회였나 봐요. 근데 거기서 1등을 할 정도로 배드민턴을 즐겨 합니다. 그리고 3년간 꾸준하게 배드민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운동을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했기 때문에 이렇게 1등도 하고 이제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건 그 학업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학업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과학 잡지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2년간 과학 잡지부라는 그런 부동아리 활동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잡지와 함께 교내 또 다독상을 받으면서 다양한 과학 관련 책을 즐겨 읽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생명공학자라는 그러한 장래 희망을 목표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볼게요.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이정현 선생님 70점, 김선욱 선생님 60점, 이치우 선생님 65점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43등급, 수학 4.38등급, 영어 2.22등급, 과학 3.58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46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 6등급에서 4.2등급, 3등급으로 상승입니다. 영어는 3등급에서 2등급, 3등급에서 1등급, 2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네요.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과형 5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 생명과학원 6등급, 지구과학원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5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5등급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수학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네, 이치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로 65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먼저 학생부 교과 성적을 보면요. 성적 순위가 좀 우수한 걸로 보면 영어, 국어, 과학, 수학 성적 순입니다. 자연계열 학생인데 수학하고 과학 성적이 순위가 좀 낮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족하고 좀 불리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여하간 이런 상황에서 영어 성적이 다소 우수한 것은 또 다른 각으로 조금 더 이제 학업 우수 능력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수학과 과학 공부에 대한 노력과 열정 이런 것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실제 나와 있는 점수는 자취하고라도요. 계속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수학이나 또는 화학이나 지구과학의 성취도 점수도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의 성취도 점수가 낮기 때문에 또한 이 수학, 과학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를 또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3학기 1학기 성적이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3학기 2학기나 또는 앞으로도 계속 수학, 과학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점을 강력하게 조금 더 어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좀 학기별로 살펴보면요. 1학년 1학기가 3.7, 1학년 2학기 3.2고요. 2학년 1학기가 4.1입니다.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3.6. 3학년 1학기 와서 대망의 3.0을 넘어섰죠. 그래서 2.9까지 올라왔는데 이 성적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성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부분도 자기소개서나 다른 쪽에 많이 좀 언급을 했으면 좋겠고요. 건국대 줄기세포 재생공학과의 자기 추천 전형은 성적 발표를 지난해 걸 했는데요. 등급 커트라인이 교과 내신 등급으로 4.2등급이고요. 평균은 한 2.5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지 않죠? 하지만 상향 도전이라는 점 조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에도 궁금한 점 있을까요, 선생님?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제가 이제 강력하게 우리 학생에게 이제 권하면서 꼭 종합 전형으로 합격을 하기를 간절히 이제 바라는 소망을 좀 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는 지금 어느 정도로 하고 계신가요? 요즘에 자소서를 쓰고 있고 네. 학교 선생님들과 계속 상담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아 있는 게 과연 내가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보면요. 영어, 과학, 수학, 그리고 수학하고 국어는 맨 후순위로 좀 비슷한 성적인데요. 역시 자연계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학이나 수학 성적이 조금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 좀 험결로 있고요. 영어는 3등급이고 한국사는 2등급입니다. 수능의 국어, 수학, 탐구 성적이 이제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으면서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수능만 놓고 보면 과연 이게 수도권 4년제 대학에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문대학까지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반드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총력전을 기울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년제 전문대학의 수시도 과연 고려를 해야 될까 이런 점도 나중에 이제 9월 모평이 아니면 9월 달에 상담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요. 네. 현재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본 정시지원 대학은 어떤 대학일까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정시 모집에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우면서 전문대학까지도 좀 염두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4년제 수도권에서 지금 찾아보니까 대진대학교, 그다음에 중부대학교의 고양 캠퍼스, 평택대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 학생이 건국대 줄기세포 재생공을 6월 모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국어 수학 탐구의 100분위 합이 255점 정도 돼야 됩니다. 평균 100분위가 83 정도 돼야 되니까 2등급과 3등급과 2등급의 이제 중간 정도가 되는 상당히 높은 100분이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꼭 지원을 하셔서 목표를 좀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건국대 줄기세포 재생공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정현 선생님 80점, 김선욱 선생님 80점, 이치유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자, 김성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8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에 대한 분석 내용 말씀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비교과 내용은 좀 좋은 편입니다. 수상, 동아리, 진로, 봉사, 독서 등 고르게 좀 갖춰져 있는데요. 다만 1순위를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건국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다른 지원 학생들과 다르게 좀 평가될 만한 요소가 두드러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교과 분석 내용을 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수상 내용은 보시면 내신 성적에 비해서는 수상 실적이 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수학체험전 경진대회, 그다음에 수리논술 포트폴리오 경진대회, 창의과학반 활동보고서, 수학사 연구대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동아리는 그 배드민턴 동아리를 3년간 적극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한 대회의 수상 내용, 그다음에 동아리에서 역할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좋았고, 또한 과학 관련 연관이 그 아쉬운 부분들을 자율동아리 안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학교와 개인 활동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활동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활동함으로써 전공 연계도가 높아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는 2학년 때부터 진로활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적극적으로 전공 탐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돋보입니다. 독서 활동도 그래서 2학년 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수학, 과학 등 전 영역에서 고르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친구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기억해야 할 비교과 활용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이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이 되면서 좀 적극적으로 학생부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구체화되고 또 3학년에서 성적도 상승돼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한테 이제 질문 하나 드리면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서 성적이나 어떤 활동 내용에 변화가 생겼는데 그 계기가 있을까요? 1학년 때는 꿈이 명확하지 않아서 학교 활동할 때 크게 의욕이 생기지 않았는데 2학년 때부터는 꿈이 생기면서 활동이나 공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그런 변화점을 좀 4번 자율학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조언을 좀 더 드리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는 전공에 맞춰서 내용 선택을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1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의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그 전공 탐구 발표 내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기본은 교과 수업이기 때문에 그 수업에서 이루어진 것들, 그래서 전공에 영향을 준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볼게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이정현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6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 또 공개됐는데요.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서 그 이치호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과연 이번 입시에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해봤는데 가장 우리 학생한테는 유리한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의 자료, 그러니까 서류를 학생부라든가 좀 자기소개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교과 성적보다는 아무래도 비교과 영역에서의 활동이 좀 더 우수한 편이고요. 정시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보다도 훨씬 더 부족한 편이어서 우리 학생 같은 정시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쭉 있는데 대부분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더 없어도 된다라는 것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수형과 교과 성적이 우리 학생이 3.4등급이고 그리고 비교과형에서 장점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6군데 중에 1군데 정도는 상향으로 한번 써보고요. 2곳 정도를 도전으로 해보고 그리고 나머지 3장을 적정 또는 안정적으로 지원해가지고 반드시 이 나머지 3장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적정, 도전, 그리고 상향 전형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합격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는 적정,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50대 50 정도나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도전, 합격 가능성이 20에서 30% 이하는 상향입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할게요. 이정현 선생님은 적정 전형으로 한양대 에리카 생명나노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김선욱 선생님은 도전 전형으로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SSU 미래인재 전형을, 이치우 선생님은 상향 전형으로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이정현 선생님께서 적정 지원으로 한양대 에리카 생명나노공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가 아마 크게 경기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생명나노공학과 학생부 제가 종합 전형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이 한양대학교 에리카 같은 경우는요. 서류 100인데 자기소개서가 없이 학생부만 가지고 종합평가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면접도 보지 않고요. 수능체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그 최종 등록자의 성적을 살펴보니까 내신 평균이 3.29 등급이고요. 작년에 7명을 모집했었는데 작년에 추합 인원이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배수가 돌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충원율이 86%에 달했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학교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비교과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활동이 훨씬 더 많거든요.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년도 최종 합격자 내신 등급하고 뭐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우리 학생이. 그래서 추가 제출 서류도 하지 않고 또 면접 등이 없다는 점이, 아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면접을 하게 되면 이 학생들보다 좀 말하는 것들이 좀 불편하게 좀 잘 못하더라고요, 보면 제가.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아마 장점이지 않을까 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선욱 선생님께서는 도전 지원으로 숭실대 의생명시스템학부 SSU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잖아요. 추천 이유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내신 성적의 상승세에 비해서 모의사 성적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능체제 없는 전형으로 선택해야 되고요. 비교과 영역이 준비돼 있어서 SSU 미래인재 전형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12명인데요. 전년도 9명에서 12명으로 좀 증가했고요. 일단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과입니다. 전년도에 29.89대 1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높은 그 경쟁률이냐면, 원래 숭실대 SSU 미래인재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12.16대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서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도 2.63등급이었고요. 90% 컷의 성적이 3.11등급이어서 우리 학생에겐 조금 부족한 성적입니다. 하지만 비교과 영역이 고르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치우 선생님께서는 상향 지원으로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기도 한 대학이죠. 건국대 줄기세포재생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또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우리 학생이 그 답변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1학년 때는 어떻든 진로 탐색에 내 진로 전공이 좀 확실하게 좀 와 닿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2학년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게 조금 더 이제 윤곽이 잡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줄기세포와 관련된 생명과학과 관련된 공부들을 열심히 하고 이제 3학년에 이어져서 성적이 향상되는, 아무튼 제가 지금 보는 상황에서는 학생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학생부의 단적인 내용으로 모든 걸 다 지금 이제 가늠하지 말고요. 남아있는 자기소개서에 어떻든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을 반드시 조금 담아내면서 면접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컨택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또는 소명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정현 선생님 잠깐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면접 실력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부족하긴 한데,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 학생이 정말 본인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학생이 희망하는 최고의 목표를 좀 도전을 해봤으면 하는 말씀으로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입시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